안녕하세요. 진짜 입양 이야기를 하는 사남매 해피 육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왜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입양을 하기 전에도 그랬고 하고 나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니 친생자가 있는데 왜 또 입양을 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워낙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혈연 중심적이고, 그리고 그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굉장한 경제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정말 왜 굳이 또 입양을 했을까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로 남은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년생 남매를 정말 정성으로 사랑으로 정말 고생 하시면서 키우셨어요. 근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집이 좀 가난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아빠가 없다라는 그게 굉장한 컴플렉스처럼 남아 있었었나 봐요. 한 번씩 이제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은 아버지 얘기를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드는 제 모습을 보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쯤에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뭐였냐면 제목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검은 봉지에 아이가 담겨져 있었고 그 아이가 집 앞에 있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업둥이로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다큐였어요. 그 내용이 그 시절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나중에 그때는 뭐 입양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생각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내가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내가 낳지 않았지만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쯤에 제 꿈이 보육원 원장님이 되는 게 꿈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긍휼함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다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꾸준히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제가 입양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어린 시절의 그런 환경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가 20대가 됐는데, 20대가 되면서는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이 이렇게 풍요하지 않았기, 풍요한 가족은 아니었고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다 보니까 20살이 되면서부터 한 번도 알바며 일이며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계속 바쁘게만 살아오다 보니까 뭐 입양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아예 까먹고 살아왔었어요. 20대를 그렇게 보내다가 20대에 만났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공개 입양 가정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그 선생님과 만나면서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진짜 결혼하면 무조건 입양은 한 명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음, 그게 확실시가 됐고, 30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30살에 이제 결혼을 하기 전부터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결혼을 하면 한 아이는 낳고 한 아이는 입양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은 지금까지도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그렇게 주장 중이긴 합니다만, 여튼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정신없고 힘들다 보니까 어, 입양이라는 거는 또 생각을 못하고 또 까먹고 있었네요. 네,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까먹고 있다가 이제 몇 년, 이제 아이를 키웠으니까, 첫 아이를 몇 년 키웠으니까 둘째를 가져야지 하고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와중에 문득 입양이 생각이 났어요. 문득 입양이 생각이 났고, 그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알아봤었어요. 알아봤었는데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강아지, 고양이 입양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람 입양에 대한 정보는 정말 찾기가 너무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첫 아이 입양한 지 이제 4, 5년 돼 가거든요. 4년 넘었고 5년 이제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시절만 해도, 그때만 해도 좀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없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남편이 처음에 조금 반대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기로 같이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성별도 상관없다, 뭐 혈액형 같은 것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진행이 빨랐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솔직히 처음에 조금 반대를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잠깐 멈췄어요. 진행을 멈추고, 지내는 동안에 이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었는데, 그동안 제가 둘째를 또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둘째를 임신을 하고 나서 초기에, 근데 아기집이 보여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기집이 다른 곳에서 지금 보이는 것 같다 이러시면서 이제 자궁의 임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궁의 임신이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인터넷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궁의 임신이니 저에게 지금 당장 약물을 써서 유산을 시키실지, 아니면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정말 자연 유산이 되기를 한 일주일만이라도 기다려 보실지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자연유산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자연유산이 다 됐고요. 근데도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수치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피 검사를 했었고요. 수치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러면서 몸도 너무 많이 지치고,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심리적으로, 제가 이제 어쨌든 초기지만 잠시라도 있었던 아이가 없어졌다라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그냥 우리 큰아이 보면서도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 모습을 남편이 보더니 이번에는 제가 아니고 남편이 먼저 입양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그 상실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당장이라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야, 해야만 될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일반 그 입양 기관에 맡겨지는 아이들은 거의 100%가 다 입양이 된대요. 근데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기들을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 시절에는 입양 부모님들도 약간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베이비박스 아가들은 이제 출생신고가 안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신생아 입양은 아예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일시보호소에서 최장 기간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고 6개월이 지나면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보육원에서 만나서 바로 입양이 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이가 이제 뭐 돌이 지나버리고, 돌이 지나면 이제 연장아라고 해가지고 큰 아이들로 속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자아이들은 더욱더 입양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입양을 할 거면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로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기도를 하기를 돌 전후 아기로 베이비박스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관에서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이비박스 아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시고, 그렇게 그러면 저희는 당장 진행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있는 셋째 주원이를 그때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저희 주원이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잘생겼죠. 우리가 이렇게 잘생긴 아이를 입양해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 사진이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설에 있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입양 전제 위탁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입양이 이제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어야 됐고요. 주말에만 외출로 이제 1박 2일 나왔다가 2박 3일 정도 나왔다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됐었어요. 굉장히 애가 타더라고요. 그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3개월 동안은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어쨌든 내 새끼인데 내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놓은 케이스가 되어버린 격인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입양이 완료가 되었고, 입양 완료까지 가량 한 10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조금 안 되게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4인 가족이 되었고요. 4인 가족이 되어서 되게 알콩달콩 재밌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지금 현재 둘째인 주애를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 이제 주애를 입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입양을 하려고 했던 계기부터 해서 첫 아이 입양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저희는 다른 입양 가정들에 비해서 굉장한 뭐 드라마틱한 계기라든지 이야기가 풍성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평범하게 입양을 한 케이스가 저희 케이스고요. TV에 나오는 그 입양 가정들을 보면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는 가정들도 있고 굉장히 이야기가 풍부한 가정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들만 입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입양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용기 내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